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의원님들과 집행부는 발언 시 마스크를 착용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 1시간마다 환기를 위해 10분간 출입문을 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도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 심사 후 소방본부, 소방서, 행정지원국 순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수 조정 및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42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일권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노경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대응과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태준 안전총괄 과장입니다. 안동희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음용 원자력산업안전과장입니다. 이동환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8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안전총괄과의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사업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과의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 1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조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65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8쪽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1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난관리과 세출 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8억 2,800만 원 증액된 1,44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 11억 2,500만 원과 스마트 해안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원자력 산업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원자력 산업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8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민생사법경찰과 세출 예산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액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22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2조 원자력 산업안전과 세임 예산입니다. 원자력 산업안전과 세임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4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원자력 산업 안정과 세출 예산입니다. 원자력 산업 안정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4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울주군 재원 조정비를 24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개정 예탁을 20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1142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88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은 1,655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부서별 세입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 11억 2,500만 원에 대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7페이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43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500만 원이 감액됐으며 원자력 발전분과 2021년 정상금 등 일반 회계 전입금이 반영되었고 세출 예산액도 기정예산 대비 3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21년 울주군 재원 정산 조정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예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원자력 산업안정과 소관, 울주군 재원 조정비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11억 2,500만 원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차주에게 자동으로 위험 안내 문자 시스템을 이제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구 소관 9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 참고로 작년에 남구 둔치 주차장 을 포함해서 6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산업 안정과 소관 울주군 재원 조정비 24억 400만 원은 2021년도 기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실제 원전 가동률을 감안해서 이번에 수익금에 대해서 정산분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원님들 협의하신 대로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동기 실장님 또 우리 시민안전실의 모든 간부 공무원 그리고 또 직원들께 이 특별한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느라고 정말 그 불철주야라는 말이 딱 맞죠.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이제 정말 막바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도 드립니다. 뭐 추경이니만큼 특별한 그 내용은 없겠지만 몇 가지 이 183쪽에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이 지금 3억 3,600만 원이 감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특별 그 원자력 산업으로 인한 특별 지역자원세죠. 그렇습니다. 이게
원자력 가동률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그래서 원자력 당초 예산에 할 때는 예상을 해서 네. 반영을 했지만은 실제로 작년 12월 말까지 가동률을 이제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3억 6,500만 원 정도 덜 거친 그런 상황입니다. 3억 6,600만 원이 덜 거쳤으면 여기에 이게 이제 요 안에는 울주군 우리 시도 들어있고 울주군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각 그 구군으로 감액되는 거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구군으로 가는 거는 이제 울주군만 해당이 되고요. 예. 지금 특정 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이거는 그 해당 광역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기초지자체가 가져가게 됩니다. 100% 중에 울산 광역지자체인 65%? 울산시가 35%를 네, 그렇죠. 배분되고요. 네, 네. 그다음 65%는 울주군이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군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 35% 가지고 다시 또 네, 예. 그거는 이제 구로. 4개 구가 그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시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은 올해 한 4억 정도 배분이 돼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제가 그 질의하는 것은 각 구로 4억 정도씩 배분되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3억 6,600만 원이 감해지면 그게 또 조금씩 또 감해질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시에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4개 구를 주기 때문에 시가 줄어드는 거지 4개 구에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그런데 뒤에 보면 울주군 재원 조성비는 또 감액됐거든요. 예. 24억 400만 원이 그죠? 예. 이건 또 이제 울주군에 가는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울주군입니다. 예, 이거는 이미 갔던 걸 지금 다시 감안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24억만큼 더 줬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회수는 뭐 하니까 올해 반영된 금액에서 줄이겠다는 거죠. 작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지역으로 가는 특정 시설 분도 조금씩 주는 거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예, 아까 우리 시가 다 충당합니까? 예, 시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예탁도 이게 결국은 울주군 조정교부금 2021년도에 선교부한 것을 갖다가 이만큼 12로 다시 충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더 준 24억 400만 원에 대한 거하고 네. 작년 연말까지 정산한 거 3억 6,600만 원을 감해서 네. 그 금액만큼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4억에서 네. 그 3억 6,500만 원을 뺀 금액이 이쪽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추가로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러면 우리 지금 일반 회계, 특별 회계로 이제 적립되는 건가요? 요거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해서 지금 작년 1월 달에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각종 기금은 모두가 통합기금으로. 기금으로 예.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모아지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재난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크게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재난기금은 저희가 기금의 일부만 지금 현재 100억만 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 회계에서 계속 편성해서 기금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저번에 본 예산 때 이야기해서 알겠고.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원자력 기금이 원자력 예산이 좀 덜 온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죠. 상당 부분 예, 그죠. 3억 6천만 원 정도 들어온 예,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으로 갔든 구로 갔든 특정 시설 분담 분 지역 자원세가 뭐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만은 사실 그 울주군을 제외하고 각 구에 북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 원전과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원전 방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군에 이렇게 잘 알리지 않아 가지고 구군에서 제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원에 대해서 원자력 대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안내와 이런 자원세를 쓸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황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개수 조정을 통해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71호 울산광역시 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시게 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동희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71호 울산광역시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예보 또는 경보계획을 구축 운영할 수 있고 재난예보 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과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1171호 울산광역시 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예보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목적과 정의, 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 운영,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시 전역에 신속한 재난 예보 및 경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진 등 긴급 재난으로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재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재난예보 경보시설과 재난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에 따른 예산 확보가 후속되어야 조례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 상관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71호 울산광역시 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 및 회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명도입니다. 언제나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규주 119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윤태곤 119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호영 울주소방서장입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은 기정액 1,487억 4,400만 원보다 50억 300만 원이 정액한 1,537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65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액 1,185억 1,200만 원보다 47억 7,400만 원을 정액한 1,23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사업비 40억 원, 신규 직원 피복비 1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900만 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6억 8,300만 원을 정액하였고 예비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68페이지입니다. 119 재난대응과는 기정액 52억 4,3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을 정액한 53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훈련 교관팀 운영경비 8,900만 원, 기타 사무관리 등 2,8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71페이지입니다. 119 종합상황실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0만 원을 정액하여 2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2페이지입니다. 울주소방서는 임시청사 이전 비용 1억 1,200만 원을 정액하여 28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 분야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1월 소방본부 직제 신설 및 개편에 따른 신규 수요와 지난 12월 행안부 특별교부시 지원 사업에 선정된 특수재난훈련시설 국비 40억 원 정액,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방학교의 교육 축소로 신임 교육과정이 연기된 인원에 대한 교육기간 보수 등 필수 변경 요인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 분야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도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1142호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1,260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900만 원이 정액됐습니다. 30페이지 소방안전 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액은 1,53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300만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는 부서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에는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19 재난대응과 소관에는 훈련 교관팀 운영에 대한 설명과
울주 소방서 소관에는 울주 소방서 임시청사 이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인력과 소관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소방인력과 소관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는 우리 울산 지역 특성에 맞게 수소경제, 동북아 오일 허브가스 원전 등 국가 핵심 인프라가 집중된 울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유형 재난대응훈련시설 8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물론 국가산업단지 안전 분야 종사자에 대한 민간 교육훈련 특화 시스템을 구축, 기업체 자율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8억 7,2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행안부 특별교부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 예산 4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9 재난대응과 소관 훈련 교관팀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119 재난대응과 소관 훈련 교관팀 운영 경비는 최근 잇따르는 소방공무원 순직 및 부상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지휘관의 지휘 통솔 능력과 일선 대원들의 일상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위험예지 능력 배양을 위해 2024년 특수재난훈련센터가 건립될 때까지 구 공단 119 안전센터 청사를 활용해서 교육훈련을 하는 것으로서 연기 발생기, 이산화탄소 수화기 등 화재 진압 훈련 소모품과 대원 보호 장비 등 교관 훈련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주소방서 소관, 울주소방서 임시청사 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울주소방서 소관, 울주소방서 임시청사 이전은 지난해 7월 1일 조기 개산 울주소방서 청사 신축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부지 조성 및 건축공사 시 예상되는 소방차 진출입 장애로 인한 출동 지연, 또 소음, 분진 공해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근무 환경 저하 등이 우려되어 공사 기간 동안 KTX 울산역 인접 적정 부지로 소방청사를 임시 이전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여 원활한 119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회비하신 대로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화재도 화재고 또 코로나로 아마 구급 출동이 많을 걸로 보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원도 산불에 우리 방사성 대용량 방사성 그 폰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차? 대용량 방사포입니다. 방사차. 예.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출동했는데 돌아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게 한번 움직이면은 그거는 자체 이동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동 차량이 있습니까? 이 대용량 방사포가 구성된 시스템이 좀 그 차량하고 네. 또 그 호스하고 네. 또 몇몇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게 되면은 좀 장비들이 많이 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16명 정도 네. 같이 기본적으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가 대형으로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체 자체는 혼자 움직이네, 그죠? 예, 싣고 그렇습니다.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예, 팀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언양하고 북구하고 산불 났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 대용량 과사포는 얼마나 갑니까 이게 거리가? 거리는 한 100m 전후로 가는데 100m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수리를 인접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약 한 2km에서 2.5km 정도 네. 그 범위 내에 많은 양의 수원이 수리가 있으면 있을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없으면은 그러면 소방차가 같이 보조를 해줍니까? 그런 탱크차가?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고 그까지는 안 되고. 왜냐하면은 이 용수 자체가 원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일반 소방차 물탱크차를 가지고는 그 부분을 지원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나 저수지물이 있어야만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산불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우리 울산 주변에 일어난 뭐 소규모 산불을 보더라도 그렇고 아무리 작은 그 산불이라도 차량 소방 장비들이 접근이 불가하니까 이게 헬기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불씨를 키워서 이제 대응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소방본부 차원에서 산림청과 좀 합세해서 산불 진화는 아무리 그 잘하려 해도 임도가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강조를 좀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산림이 임도 아니라 뭐 사람 맨몸도 올라가기 어려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임도가 좀 그 소방 대응해서라도 반드시 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좀 소방 목적 차원에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건의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산불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소방의 역할이나 지금 어머니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종합적으로 부서 간에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뭐 임도 계획이나 이런 부분 산림청에서 하고 있고 또 진압 과정에서 어떤 지원이나 어떤 주변의 어떤 마을에 대한 방어 이런 활동도 소방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인수위원회에서도 아마 업무 보고나 이런 직간접적인 전달을 통해서 이런 경북 강원도 산불 이후에 산림과 어떤 소방 진압 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지 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거로 네, 같이 좀 통합해서 해야지. 그 소방본부에서 소방에서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런 원시림이 있을 때는 원시적인 방법밖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좀 접근이 용이하도록 좀 협조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만 좀 여쭤볼게요. 질의할게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과하게 발생했어요. 10억 6,200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전체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까? 얼마 발생했다는 거죠? 집행잔액이. 우리 행정과장. 네. 소방행정과장 대신 보고드리겠습니까? 집행잔액이 1,813만 5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1,813만 5천 원 이게 발생한 건데 이자 포함해서 그게 58만 9천 원 받는 그 소방 보조 인력 양성 및 운영 교육을 프로그램을 그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교육을 못 시키다 보니까 이 교육여비라든지 그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는 좀 소방 보조 인력 양성 교육은 주로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건가요? 저희들 그 보조하는 공익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공익. 그래요. 소방 보조 공익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단으로 할 수밖에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들 기본 소방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저희들 소방 보조를 할 수 있는 자원을 키워서 이렇게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개별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개별로 해야 할 이유도 별로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훈련 교관팀 운영 경비는 또 정액을 해서 훈련 교관팀 운영 경비는 개별로 주로 좀 소규모로 할 수 있는데 앞에 이야기한 이런 것들은 좀 집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뭐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이런 건가요? 아니, 의원님, 맥락은 좀 다른 맥락인데 네. 같은 교육인데 보조 인력은 주로 이 소방학교라든지 다른 위탁 교육을 저희가 보내는 거고요. 글쎄, 그거는 집단으로 해야 되니까 말 여기도 잘이 우리 못했고. 소방 교관단 운영도 저희들이 그 구공단센터에다가 이 직원들 그 팀별 훈련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파견 보내서 합니까? 아니요, 자체적으로 팀별. 자체적으로? 예, 네 분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코로나 상황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됐습니다. 고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도 우리 본부장 비롯한 우리 서방 간부 여러분께서 오세요. 요즘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불 관련도 그렇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본 의원이 뭐 시의회 의정활동을 8년간 하면서 6년을 소방 관련해서 행자위에 제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행자위원장도 하고 민선 7기 들어와서 4년 동안 소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또 뭐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되돌아보니까 뭐 잘된 부분도 있고 또 어쩌면은 또 너무 수동적으로 한다는 그런 것도 좀 비춰졌습니다. 본 의원이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중부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정말 저뿐만 아니고 중구 시의원들이 그만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청소년 문화센터, 소방서,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도시가 균형 발전이 안 되고 구도심에 광장이 전혀 없는 좀 뭐 기형적인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 내 것은 절대 양보 못한다 이런 부분이 좀 뭐 전체 시민을 위해서 또 전체 앞으로 뭐 50년 100년을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양보할 건 좀 양보해 주는 게 좋았겠다. 참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본부장님 오실 때마다 이 부분을 좀 양보를 좀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해보았지만 결국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데 중국 시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충분히 양보를 할 수 있는 뭐 저희들이 그 공장을 하면서 다른 쪽에 충분히 더 좋은데 소방서 부지를 내주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양보를 안 해놓는 부분이 결국은 뭐 이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아마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이 두고 아마 후회가 되지 않겠나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예산 심의나 행감을 통해서 사실 소방본부에 대한 행감이나 예산 심의는 뭐 경무부 쓰고 또 고생하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조금은 뭐 배려를 한다 그럴까 그렇게 많이 했다는 점을 좀 아시고 예산이나 뭐 올릴 때에 좀 신중을 좀 기해서 좀 올려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주문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소방대원들 그 인명 손실되는 부분도 본의원이 보니까 뭐 그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느냐 인재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인재의 영향도 좀 있다. 태풍 때 그때 사고 났는 부분도 그렇고 시내 요번에 그 사건도 그렇고 앞으로는 절대 다른 일이 있더라도 인명 손실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좀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뭐 계속 주장하던 그 의용소방대 좀 실질적인 운영을 좀 돼서 뭐 화재나 여러 가지에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소방대원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데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뭐 추경에는 별로 뭐 대응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 이까지 느낀 점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 뭐 한참에 다는 드릴 수는 없고 또 민선 8기 들어오면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뭐 대안도 제시하고 할 건데 조금 귀담아 좀 들어주시고 또 반영할 거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좀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선 지형이 화학단지를 좀 끼고 있고 또 요번 뭐 울진 산불도 봤지만 9일 동안 이를 진화를 못하는 부분이 또 날씨가 건조하고 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접근조차 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야간에 또 헬기를 못 띄우는 부분이 확산이 좀 되는 부분인데 저희 울산이 그래 화학공단도 있고 영남 알퍼스에 가지산 신불산 거기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적에 참 저희들은 우리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이 산불이 나서는 특히 해결하기 힘들고 사전에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거기에도 소방정을 좀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이 가치가 좀 있는 부분은 뭐 소화정을 그리 좀 빼올려 놓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필요하겠다는 또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연찬회를 통해서 울진 같은 사태가 울산에도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의논을 좀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네, 우리 저희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중부서 청사 한룡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쪽이 원체 중심 지역이고 또 이해관계 그룹들이 많고 다양한 입장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결정됐다고 저는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다소 일부 또 이해관계자 그룹의 어떤 그 요구를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아마 시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2차적으로 또 고려되고 배려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 그 현장 활동 관련돼서 인명사고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징이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위험을 안고 현장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직업적 특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개인 보호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갖추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원들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이 우리 시민들이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일 것 같으면은 저희들 직업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어떤 위험을 부분적으로 감내를 하고서라도 위험 작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지 않고 급박하지 않은 위험, 주위의 어떤 시민들의 어떤 생명이 위급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이렇게 작전을 방어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산불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산불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헬기가 아니면 초기 진화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임차 헬기가 있고 우리 소방 헬기도 한 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2대의 헬기를 1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하면 인근에 전국적으로 저희들 소방 산림성 헬기가 한 140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헬기를 적극적으로 저희들 서로 공조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하튼 저희들은 산불이 나면은 특히 건조기나 이런 시기에는 초기에 우리 임차 헬기하고 소방 헬기를 적극적으로 투입할 준비를 하고 그런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이게 산불이 나서 그 인접 지역에 그 민가가 많이 이렇게 소실이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소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상소화장치라는 걸 그 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효과를 많이 보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 울산 지역에도 71개소인지 5개소인지가 있습니다. 한 4,600여 가구가 지금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비상소화장치를 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소화전이 들어간 데가 한 50여 개소가 있고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이 한 2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 있는 마을은 올해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장치를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고 있고 상수도가 투입되지 않은 마을 20개 마을은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도가 들어갈 때 그 어떤 비상소화장치를 바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마무리하실 겁니까? 지금 지금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정부 소방서 부분은 객관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 이야기하면은 소방법원에 넘기고 핑퐁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일단 중구에는 그 부분에 광장이 분명히 있어서 청소년들이 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도시에 어느 정도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중구같이 전체 빌딩이 서는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중사부갑이 서는데 숨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지어놓으면은 어떻게 부술 수도 없고 짓기 전에 고민을 억수를 많이 해야 된다는 제가 주문을 좀 다시 좀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제가 행자에 있는 동안 화학단지에 사고가 별로 없었는데 수격단지의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감찰 활동도 해야 되고 훈련도 좀 해야 된다는 주문을 좀 드리면서 하여튼 중부 소방서무지는 상당히 본 의원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전임 본부장님들한테 상당히 좀 섭섭하고 또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개수 조정을 통해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 및 회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공리 정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총무과장입니다. 박상식 시민소통협력과장입니다. 최영희 인재교육과장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9억 9,200만 원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2021년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정산비 5,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 100만 원 등 중앙부처 확정 예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3,572억 1,900만 원보다 2억 4,300만 원 증액된 3,57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600만 원이 증액된 5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범 공무원 해외 연수에 7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모범 노조원 국내 연수에 7천만 원, 발간 예약 시스템 재구축에 1천만 원, 발간실 디지털 고속복사기 구입에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에 1,000만 원, 울산광역시 새마을회 차단 구입비에 3,400만 원, 해오리 콜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5,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구군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100만 원, 구군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일탈 주민 지역 회비의 운영에 100만 원, 시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600만 원이 증액된 2,86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에 6,400만 원, 초과근무 수당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1142호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4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은 3,574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부서별 세입 세출 예산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2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모범 노조원 국내 연수 7천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과 시민소통 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해우리 콜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고도화 5,7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해 주신 모범 노조원 국내 연수 7천만 원 신규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기편성된 모범 노조원 해외 연수 예산 7천만 원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와 협의한 결과 직원 사기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해외 연수에서 국내 연수로 변경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범 노조원 해외 연수 예산 7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모범 노조원 국내 연수 예산 7천만 원으로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모범노조 국내 연수는 시노조조합원 88명에 대해서 4월부터 11일까지 국내 주요 관광지, 문화재, 개낭 조합은 소통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고, 이번 모범노조 국내 연수를 통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연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노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해우리 콜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고도화 5,72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우리 콜센터 상담관리 시스템은 2015년 1월에 구축되어서 현재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상담관리 시스템의 고도화하여 장비의 노후화, 운영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발생되는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고 원활한 상담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담 프로그램 운영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노후화된 상담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최적화된 상담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또 여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사실상 우리 7대 의회의 마지막 상임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국에서 우리 공무원들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와 소통이 잘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조금 더 해보면요. 먼저 모범 공무원 해외 연수, 국내 연수 이게 7천만 원 감하고 7천만 원 다시 수립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관 항목이 똑같은데 굳이 이거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까지 뭐 이게 실행 방법인데 이렇게 또 다시 또 추경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바꾸는 방법을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나 위에는 국제화 유비가 되는 거고요. 부기가 국제화 유비가 되는 게 포상금으로도 이렇게 승격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하게 위에는 삭감하고 신규로 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포상금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위에는 유비가 되는 네. 국제화 유비가 되는. 예. 국제화 여비는 여비로 들어가고, 그 국내 연수는 포상금으로도 잡을 수 있고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실상 공무원들 사기 양량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자꾸 이렇게 표시하면 괜히 뭐 사실 선물에서 가장 좋은 것은 깔끔하게 딱 주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 돈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 양량에 괜히 뭐 구설에 오를까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이제 잡을 때 이렇게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좀 심사숙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지원에서 국비는 늘었는데 시비가 감했어요, 그죠? 이유가 뭡니까? 예. 실제 이제 당초 지난해에 내시되는 것보다 조금 국비가 정액이 됐습니다. 정액 데모를 해서 저희들 시비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시비 소요분을 조금 줄였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그 우리 전국 체전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통상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이런 예산들이 좀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하고 신청한 대로 편성이 잘 안 되거든요. 당초 예산 잡을 때부터 조금씩 깎인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국비가 조금 늘었다고 해가지고 또 아주 야박하게 그냥 시비를 이렇게
조금 물량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방법이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을 삭감해서 사기 양양을 떨어뜨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요. 요 예산은 네. 그 인건비 예산입니다. 코디네이터 그렇습니다. 그 하는 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다른 목표 프로그램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원봉사 센터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우리 울산의 자원봉사 센터가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자원봉사 센터로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이런 자원봉사 센터의 그 명예와 이상이 좀 계속 지속되고 우리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자원봉사 센터에는 조금 그 지원을 더 하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예산 편성을 해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뭐 알겠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니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하니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더 조금 이렇게 풍족하게 해줘서 자원봉사에 임하는 분들이 자기의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근데 의원님께서 계속 그 자원봉사 센터 위상에 대해서 누차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지적 사항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저희들 계속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뭐 저도 추경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부분 많이 없는 것 같고 민주화 인사 이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좀 있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민선 7기 들어와서 뭐 본의원이 제일 많이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이 인사에 관련해서 제가 이의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왜 캠코더 인사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임기 말까지 캠코더 인사를 하는 부분이 좀 잘못됐지 않나. 그런 인사를 함으로 인해 우리 행정지원국이 힘이 약해지고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좀 하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비서실장의 뭐 인사 개입이나 특보들의 인사 개입 이 부분은 뭐 소문이 다 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중심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뭐 지금 영우 우리 국장님만 비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전임 국장님들도 조금 중심을 잡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또 이사장도 최근에 바뀌었는데 지금 임기 몇 개월 남았습니까? 물론 뭐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은 일은 뭐 한 2년 정도 임기가 있어야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그런 행정을 펼칠 수가 있는데 몇 개월 남지 않은 그런 임기 동안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도시공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민선 8기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뭐 어느 분이 행정지원국장을 맡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같은 그런 과오는 안 저지르는 게 안 맞겠나 뭐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수 인원 사실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울산시는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게
뭐 이렇게 공무원 정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사실 임금비 1인당 한 명 늘어나면은 최소한 1억인데 퇴직금 이런 부분까지 해서 과연 몇 명이 제가 숫자도 못 세우겠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인구를 주는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 이 부분 뭐 어느 정도는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은 그런 부분에 또 일 처리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하나 너무 과도하게 정원을 했다는 부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이 600명이면 1억 하면은 600억입니다. 큰 다리를 한 개 넣을 수도 있고 큰 시설을 한 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쉽게 또 정부에서 요구한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따라가는 부분 나중에 울산시 살림을 중앙정부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좀 못하는 부분, 좀 문제가 좀 많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사하고 우리 공무원 정수하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인사 문제는 누차 또 이렇게 저희들부터 회의할 때마다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또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들 좀 충실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지만도 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 또 이렇게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늘어난 그 부분은 또 대해서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있었고 그리고 소방 인력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지 수요도 전에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자가 지금 1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 기획계획 조직부에서 은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지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로만 이렇게 600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얼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더 이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도 지금 우리 울산은 강소조직입니다. 대전에 아직도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이렇게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 대전하고 또 비교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다는 좀 말씀드리고 대전 나름대로 또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 지방자치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살림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물론 저도 압니다. 소방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아무리 소방에서 요구를 해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가는 부분이 맞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행정 수요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행정에서 늘어나는 인구는 일자리가 양질 일자리가 아니고 저질 일자리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 일반 기업 사기업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시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사기업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사기업은 공장이 증설돼도 절대 인원은 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빼서 이렇게 투입하고 지금 전부 다 컴퓨터로 하는 시대고 그만큼 수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 정수를 그만큼 늘려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다. 제가 소외를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개수 조정을 통해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61호 울산광역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백운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예, 존경하는 김의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 울산광역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근거법인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어 왔던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017년 6월 12일로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식 시민소통협력과장입니다. 백원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61호 울산광역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6.25 전쟁 납북 사건과 납북 피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이임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만 실무위원회 존속 기간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활동 기간이 2017년 6월 12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실무위원회 존속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 울산광역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017년 6월 12일 공식적으로 해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의 존속 근거가 되는 위원회의 부재로 조례 전체의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위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61호 울산광역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62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백운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위임 조례임을 명시하고 상위 법령의 제기재 사항 삭제, 단항 조항의 항 표기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총무과장입니다. 예, 백운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62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조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 및 제4항의 이임에 따른 조례라는 점을 명시하고 상위 법령의 제기재 사항과 단항 조항의 항포기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1162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규정으로 적합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조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 법령 제기재 사항과 단항 조항의 항표기 삭제 등은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위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죠. 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62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63호 울산광역시기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울산광역시기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정비가 되지 않아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부합하도록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을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개진에서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총무과장입니다. 고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63호 울산광역시기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광역시를 상징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고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맞지 않는 띄어쓰기 및 문장 부호 정비와 다른 법령의 준용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상위 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일부 조례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었음도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울산광역시기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30일 개정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는 조문의 용어와 불필요한 조항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고은 위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63호 울산광역시기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169호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시게 되어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소관 간부 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인재교육과장입니다. 임비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69호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이임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사립유치원의 운영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던 취지의 개정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1169호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사립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3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방과 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본 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한 소요 재원 및 확보, 지원 계획 수립 등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169호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136호 제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대성 회계과장입니다. 주태열 미래 신산업과장입니다. 한영희 여성가족 청소년 과장입니다. 이인동 중부소방서 서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로 제출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관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0억 이상 증액으로 인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3건과 기준 가격 247억 공유산 취득 1건입니다. 먼저 제조 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입니다. 기존 관리 계획에서 건물 규모와 기준 가격이 변경된 건입니다. 위치는 중구 만남의 거리 14번지 중부소방서 부지로 부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물의 규모가 당초 연면적 11,600제곱미터에서 12,015제곱미터로 변경되었고 기준 가격이 당초 210억 원에서 288억 원으로 7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구 중부소방서 동일부지 사업으로서 기존 관리계획에서 건물 규모와 기준 가격이 변경된 건입니다. 건물의 규모가 당초 연면적 9,200제곱미터에서 11,014제곱미터로 변경되었고 기준 가격이 당초 219억 원에서 309억 원으로 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 119 안전센터 건립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구 중부소방서 부지로 동일하며 당초 계획에서 건물 규모와 기준 가격이 변경된 건입니다. 건물의 규모가 당초 연면적 900제곱미터에서 998제곱미터로 변경되었고 기준 가격이 당초 25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기구 중구소방서 부지 내 세계사업의 공통된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층 가시설공사와 홍수와 폭우에 대비한 차수공법 적용, 금속자재 등의 자재비 단가 상승분 반영과 건축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 건립으로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산 자유무역지역 포중공장 중공업동 건립입니다. 위치는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 상길 135입니다. 취득재산은 중공업동 건물 1개, 연면적 13,856제곱미터로 기준가격은 247억 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 공간 부족을 해소하여 기업체인 오픈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외국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수출산업 진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취득대상 재산 목록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1136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주요 내용과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앞서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 공유재산 1건, 관리계획 변경 3건으로 기준 가격은 429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건입니다. 울산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건립은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수출 주목적 기업 유치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건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건의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19년 10월 울산시 의회에서 의결되었던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 초과 증가되어 의회의 변경안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첫 번째, 제조 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물 신축은 부지 및 건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 건립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총 소요 예산이 210억에서 78억 늘어나 288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두 번째, 청소년 문화회관 신축과 성남 119 안전센터 신축 또한 사업비와 공사비 증가로 총 소요 예산이 당초 219억과 25억에서 각각 90억과 14억이 늘어나 309억 원과 39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건물 통합 건립에 따른 주차장 등 공유 가능 시설 추가 비용이 증가되고, 건축물 층수 조정 및 옥상 활용도를 높이는 데 따른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부대시설 공동사용, 주차면 확대, 효율적인 부지 활용,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을 고려하면 관리계획 변경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수시분 국유예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자들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잘 들어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그 사업일수록 좀 철저한 준비를 해서 공기 지연이나 또는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이런 그 예산의 정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우리 이제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을 보면 설계 변경하고 또 이것저것 논의하고 하다가 행정 절차 밟다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보면은 또 물가가 올라 있고 또 이렇게 그 부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지가 또 인상이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정액을 하고 나면은 그 정액이 그 부지 보상비나 또는 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금액 단가는 올라가고 또 그 예산은 더 편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기는 자꾸만 늦어지고 이런 악순환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고 또 봤거든요. 지금 이 사업도 사실은 논의 과정이 너무 좀 길었어요. 그리고 설계 변경이 또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도래한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으면은 그것을 빨리 좀 신속하게 집행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는 이러한 그 잦은 설계 변경이나 또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자꾸 정액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개의 부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관련 협의가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사업이니만큼 부서 간의 벽을 없애고 최대한 긴밀한 협의로 좀 더 이상 예산 정의가 필요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은 뭐 사전 설명도 못 들었고 오늘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를 많이 했는 의원으로 이 변경이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좀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전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문제가 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입찰이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예.
과장님 답변은 입찰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종군에서 실시 계획이 12일 말로 끝나고 뭐 그 1월 달에 또 정리하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달 발주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 업체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돼. 지금 3월 달에 조달청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거기 현장에 붙이지 않으면 철거하는 업체. 네네. 철거하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다 완료돼 있지만은 아무리 뭐 그런 저런 사업비 정액 사유가 뭐 지하 퇴적청 확인으로 가스 시설 공사비 증가, 태화강 인근 홍수 폭우에 대한 차수공법 적용, 단가 올랐는 부분에 있어도 이만큼 공사 금액이 182억입니다. 이 뭐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만큼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실시 설계는 저희 부서에서는 하진 않았고 실제적으로 종군에서 실시하였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속 자재가 뭐 한 30-40% 올란 상태입니다. 그런 걸 반영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또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 뭐 구청에서 또 12층으로 저희 지식산업센터하고 높이를 맞춰가지고 옥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건축 면적을 좀 증가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태화강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공사 지하 2층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 물이 좀 들어올까 싶어서 공사 벽면을 찬수 공법으로 해가지고 아예 물 같은 거 못 들어가는 그런 병도 좀 초과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청소년 문화센터는 구청에서 12층에서 정액되는 부분 뭐 이해가지만은 지식산업센터 이 부분도 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 보통 보면은 하다가 뭐 공사를 하다가 뭐 이렇게 집안이 약하기라 또 뭐 공사비가 더 들 경우가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시작하기 전에 이만큼 금액이 올라가면은 또 하다 보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금액적으로 너무 이게 210억인데 78억 40%를 늘어났는 부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78억이랑 저희들이 건축 연면적도 저희들이 11,600 제곱미터에서 좀 더 415 제곱미터 좀 더 늘어난 게 있고요. 그거는 청소년 문화회관 아닙니까, 그죠? 아니, 요거는 지식산업센터 부분도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도 건축 연면적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415 제곱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전체적으로 옥상을 당초에는 한 233평 돼 있는데 416평으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옥상 공원도 좀 조성하고 그 기존에 있던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군데로 또 모아놨고 하는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뭐 다 좋은데 누가 봐도 이해를 좀 하지 못할 부분도 좀 있는 거고 이 사업 계획할 적에 어느 정도 뭐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또 급하게 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을 좀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진행하다 보니까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가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물론 뭐 이해는 하지만은 과다하게 이렇게 공사비 측정은 문제가 좀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정부 소방역 서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아쉬움 많습니다. 이거 시하고 소방서하고 핑퐁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부분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공사비가 늘어나는 많지 제대로 공사를 해서 정말 더 뭐 설계 변경이나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고, 정말 세계 건물이 조화롭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보통 간에서 이 건물을 지으면은 뭐 미관이나 여러 가지 실내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독관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세계과이기 때문에 더 이기 관리 감독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해서 중구의 그게 최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건물과의 조화도 좀 생각해야 되고, 이 건물이 좀 미적으로도 좀 제대로 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네, 이건 저도 이제 이게 수십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봤는데, 기본 계획보다 뭐 40%, 60% 이래 증감되는 부분들은 차후에는 심도 깊게 지금 두 의원님들 얘기하신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136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개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개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회 심사건에 대해 정혜 씨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사로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